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삭제인데, 삭제는 드랍이죠. 드랍 데이터베이스 A2인데, 지금 보면 조건이 붙어있죠. 존재한다면, 그러면 if exist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은 create죠. 이제 이 정도는 좀 쉽죠. 그 다음에 선택이니까 use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B1이라고 선택되어 있는 게 A2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생성인데, 테이블 생성은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create 하고 뭘 생성할 건지 테이블, 그리고 article 테이블 생성할 테이블의 이름, 이런 식으로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으로 마침표 찍어준 다음에 괄호 안에서 엔터 2번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탭 한번 들여쓰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모양은 크리에이트 테이블 할 때 지키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웹개발 수업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랑 섞으면 좀 이런 형식을 지켜야 되는데, 뭐 무조건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줄바꿈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해야 좀 가독성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제 컬럼은 뭐 ID, 뭐 레지데이트, 타이틀, 바디가 있었죠. 그래서 총 4개의 컬럼이 있어야 되는데, 타입을 써보면, 간단하게 써보자면, 뭐 ID는 숫자로 할 거니까 int, 그리고 레지데이트는 뭐 캐릭터도 있지만 뭐 날짜나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이 있었고, 바디는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정답 올려놓은 거에 보면은 이게 10바이트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을 텐데 10바이트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시크릿 탭에서 하겠습니다. 이거를 MySQL int 10 int 11 보시면 n의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둘 다 int 범위 내에 있는 그 값을 저장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unsigned가 붙으면 0에서 뭐 대략 42억 9,496만 7,295 0부터 이렇게 저장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반으로 나눈 범위를 저장하는 거예요. 음수부터. 10바이트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큰 차이점은 없어요. 지금은 차이점이 없다라고만 알고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만들면 되죠. 만드는 건 실행하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 테이블을 조회할 건데, 조회는 이제 출력이다, 셀렉트는 출력이다 라고 이해하면 편하죠. 당연히 뭐 만든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을 거고, 이런 컬럼만 존재하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인서트를 하면 돼요. 이 안에다가 인서트 into 테이블 이름, set 레지데이트는 now라는 MySQL이 제공하는 함수가 있었죠. 내장 함수. 그리고 뭐 타이틀은 제목, 일일이 쓸 필요 없이 이렇게 쓰겠습니다. 지금 ID 안 쓴 거죠? ID는 뭐 1번 뭐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성공을 하겠죠. 근데 널 id엔 널 값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 밑에도 두 개네. 이것도 실행해보고, 그리고 한 번 더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그쵸? 널 값이 나왔죠. 근데 id가 널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는 이제 피해야 되죠. 왜냐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정보는 id라고 있어요. id. 이제 뭐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구분하려면 레지데이트인데, 레지데이트 이거 한 번 해서 그러네. 한 번 해서 그런데 잠깐만. 초단위? 제가 초단위까지 안 나와갖고 초가 다르니까 이걸로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것도. 그리고 글을 찾으려면 쓴 글의 작성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초단위까지.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글쓰기를 언제 했는지 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웬만하면. 그래서 이 널이 허용되는 이슈 때문에 널을 허용하지 못하게 바꿔야 됩니다. 컬럼의 속성을 바꿔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는 얼터 테이블 아티클 모디파이 컬럼 id 유니트 10 하고 단널 딱 써주면 돼요. 근데 이거 실행하면 경고가 나옵니다. 경고가 뜬 이유는 뭘까요? 유니크 이런 거 없잖아요. 보시면 원래 널이었던 게 있었어요. 널이면 안 돼서 알아서 그 널이 있는 위치에 기본값인 0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널러블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객체 브라우저에 보면은 널러블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새로 고침. 그래서 지금 테이블 선택된 게 보드니까 보이시죠? 널러블. 그래서 지금 상황과 전의 상황에 달라진 점은 널이 아니게 된 거지 뭐 구분이 가능하다 이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속성을 다시 수정해야겠죠? 여기다가 뭘 추가해 줘야 될까요? 전에는 유니크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뭐 프라이머리 키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낱널 대신에 아니다. add primary key id 이렇게 해보죠. 근데 지금 보면 왜 에러가 났을까요? 테이블 안에 id 컬럼이었다고? 뭐지? 잠깐 보드? 뭐야 A2로 돼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그 널러블 보여드릴 때 보드를 클릭해서 보드로 바뀌어갖고 그래요. 그래서 A2로 다시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이 상태니까
프라이머리. 이제야 제대로 나오죠. 0이 겹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지금 0이 겹치니까 겹치지만 않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id가 0인 것 중에서 한 개를 1로 바꾸면 돼요. 업데이트 아티클 id는 1로 바꾸면 되는데 이러면 여기 0인 거 두 개가 다 1로 바뀌니까 우리가 좀 더 추가해줘야 되는 게 있죠. 리미트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러면 하나만 바뀔 겁니다. 바뀌었죠? 근데 뭐 0번 글도 좀 이상하죠. 0번 글도 0을 무시하고 1부터 쓰곤 하니까 그래서 이제 0인 거를 2로 바꿔줄 거예요. 2로.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것도 바꾸는 거니까 업데이트를 해줘야죠. 그래서 id만 2번으로. 근데 보시면 웨어절 써야겠죠? id가 0인 것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실행하고 보면 1번, 2번 순서로 잘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아티클의 구조는 좀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구조를 보시면 자, 구조를 한번 보세요. 키 설정된 거 없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키 설정된 게 없어서 좀 키 설정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리할 겁니다. add primary key id 이제 잘 됩니다. 여기 키 부분에 프라이 보이시죠? 중복이 아니게 해주고 나서 걸어주면 잘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여기? 아니다. 여기다. 네. 자, 한 번 더 넣었어요. 이 넣은 데이터의 id는 어떻게 될까요? 까보면 알겠죠? 셀렉트 해보면 0이에요. 0. 왜 0으로 나올까요? 왜냐면 id 컬럼 만들 때 nul이라고 설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한 번 더 넣으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해요. 겹친다고. 그래서 전에 했던 거 id 값을 일일이 넣기 싫고 뭐 id가 알아서 증가하면 좋겠어서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걸 썼죠. 위에 거를 가져옵시다. 오토 인크리먼트를 여기다가. 근데 여기 보시면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기 전에 그 걸려는 컬럼이 무조건 키여야 돼요. 막 붙이는 게 아니라 좀 겹치지 않은 상태에서만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실행하면 오류 발생합니다.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잠시만요. 지금 이게 오토 인크리먼트 안 걸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걸고 오류가 발생하죠. 왜 그럴까요? 읽어보면 알겠죠?
일이 이미 있으니까. 일이 이미 있어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 안에 있는 여기 보면 있죠. 아이디가 키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컬럼에도 널러블 써져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오토 인크리먼트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워보도록 할 건데, 해당 지우는 게 그래서 제가 지우는 걸 안 썼네요. 여기다가 지우는 걸 어디다가 좀 써야 될까? 여기다가 이쯤에 좀 뭔가 이 영상을 볼 때 뭔가 흐름에 맞게 하려면 좀 쓰는 커리문을 쓰는 위치도 조금 신경 써야 돼가지고, 그래서 딜리트는 여기서 쓸 겁니다. 한번 지웠어요. 이제 지운 다음에 실행하면 잘 돼요. 잘 되죠. 그래서 이제 오토 인크리먼트까지 잘 들어간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컬럼에도 낱널 적용해주면 되죠. 나머지 컬럼이 레지데이트랑 타이틀 바디니까 저는 레지데이트 타이틀 바디 다 써주고, 일단은 민트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레지데이트, 저는 레지데이트는 인트가 아니라 데이트 타임이죠. 데이트 타임. 그리고 낱널, 숫자가 아니니까 오토 인크리먼트 할 필요 없고, 타이틀도 오토 인크리먼트 할 필요 없고, 바디도 할 필요 없고요. 그럼 이제 타임만 잘 맞춰주면 되겠네요. 이거 아까 200이었으니까 여기는 뭐 텍스트였고, 그러면 이거를 실행해보면 문제없이 잘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해당 컬럼에 널 값이 들어가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는 널러블이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은 널러블이 없어졌죠. 널이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를 다 지웠으니까 아마 실행해보면 아무것도 없죠.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컬럼 속성을 변경할 때 뭐 하나만 따로 쓰겠다 그런 거 없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언사인드 추가하는 것도 해볼게요. 아이디 컬럼이니까 여기다가 자, 그러면 라이트 컬럼 추가하는 건 어렵지 않죠? 여기 애드 컬럼이어야 되고 라이터라고 쓴 다음에
얘도 문자니까 인트가 오면 안 되고, 얘는 뭐 캐릭터인데 백으로. 그래서 이것도 타입인 만큼 오토 인크리먼트는 필요 없고요. 근데 뭐 이렇게까지만 하면 안 되죠. 조건이 하나 걸려 있잖아요. 타이틀 컬럼 다음에 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어떤 걸 써야 될까요? 키워드. 그죠? 애프터를 써야 되죠. 애프터 타이틀. 잘 들어갔고. 그래서 구조를 확인해보면 타이틀 밑에 라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은 좀 닉네임. 라이터라는 컬럼을 닉네임으로 변경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알터 쓰면 되죠. 알터, 테이블, 아티클. 이거는 모디파이가 아니에요. 여기는 체인지예요. 체인지 컬럼. 라이터 하고 바꿀 이름을 바로 옆에다 써야 돼요. 닉네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캐릭터 100 난널 애프터 타이틀 이렇게. 이것도 실행하면 구조 확인해 봤을 때 닉네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니면은 이렇게 안 쓰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이블에서 아티클 클릭하고 F6 누르면 이렇게 탭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행 이름 있잖아요. 이거 더블 클릭하고 라이터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저장 누르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저장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경했는데 라이터죠? 이게 다시 뭐 닉네임을 돌려놓겠습니다.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뭐 닉네임 컬럼의 위치를 바디 밑으로 변경해달라는데 변경하는 건 모디파이죠. 이렇게 지금 보면은 닉네임 컬럼이 바디 위에 있으니까 그냥 그 다음으로 밀라는 거예요. 바디 다음으로. 구조 확인해보면 밑으로 이동했죠. 그 다음에 이제 히트라는 조회수 컬럼 이거를 추가하고 삭제니까 이것도 얼터 쓰면 되죠. 애드 컬럼 히트 이렇게. 히트는 조회수니까 숫자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 조회수가 또 음수인 경우는 없으니까 언사인드 써주고 이거 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실행해보면 잘 들어가 있죠. 근데 히트는 어디에 있어야 한다 이런 건 없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쓴 거예요. 구조를 너무 보는데 왔다 갔다 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히트 이제 구조 보면 히트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뒤로 받고, 이제 삭제는 드롭 컬럼이에요. 여기 얼터에서 애드가 아니라 드롭 컬럼 히트니까 이 삭제하는 마당에 뭐 이런 뒤에 습성 이런 거 있을 필요 없죠. 있어도 뭐라 해요.
오류 발생해요. 신텍스 에러. 그래서 삭제할 때는 컬럼 이름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삭제됐죠? 히트 컬럼까지 삭제했고 다시 추가하라고 하니까 추가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테이블 보자면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컬럼들 보면은 다 낱널이에요. 널을 허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있었어도 널로만 표기되지 않았을 뿐이지 비어있는 거랑 지금 다름없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인서트를 할 거예요. 인서트를 할 건데 잠깐만, 인서트가 위에 있으니까 하고 닉네임 비어있죠. 그래서 이제 닉네임도 인서트 할 때 추가해주질 않았으니까 당연히 비어있는 거고, 근데 낱널이니까 널이라고 써져 있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대신에 이제 아이디는 오토 인크리먼트 했으니까 1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니까 업데이트 set 닉네임은 무명이라고 해주면 되죠. 지금은 데이터가 하나인데 한 번 더 실행해보면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지금 닉네임이 빈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하면 여기 두 군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했어요. 왜요? 닉네임이 이거이거나 닉네임 널이거나.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둘 다 데이터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널인 것과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은 상황이랑 달라요. 보통 이 빈칸인 데이터를 다룰 때 이렇게 씁니다. 닉네임이 공백이거나 널이거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이 위에 있는 대로 실행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둘 다 참이어도 바뀌죠. 왜냐면 5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근데 둘 다 참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이니까 얘는 실행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실행해보면 잘 추가돼 있죠. 두 개 다 영향 받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만 좀 실질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적절하게 두 가지 경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컬럼을 다루는 내용에 집중했고요. 이것도 정답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답 보면서 하셔도 돼요. 이게 처음에 뭐 이런 쿼리를 외우기라는 게 조금 쉬운 부분은 아니죠. 뭐 대략적으로 이제 큰 그림, 큰 틀은 어느 정도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 안에 뭐 컬럼 추가나 삭제나 뭐 수정한다, 뭐 변경한다, 체인지 이런 것까지는 조금 한 번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좀 쓰다 보면 감이 와요.
근데 테이블 구조 변경이니까 얼터 써야 돼 라고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나중에 응용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머지 데이터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추가하는 거 쿼리 썼어요. 만들어 놓고 이제 뭐 제목 3, 4, 5, 6 내용 3, 4, 5, 6 이런 거 추가를 한 번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된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이렇게요. 3, 4, 5, 6 잘 들어갔죠? 자, 근데 가장 많은 게시물 3개만 보여달라네요. 이렇게 하면은 다 나오잖아요. 그쵸? 현재 데이터는 요만큼을 다 다룰 수 있어요. 취급할 수 있어요. 기준을 뭐로 하느냐에 따라서 오름차순이 될 수도 있고 내림차순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좀 정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더바이라는 키워드가 있죠. id. 자, 이러면 id를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실행해보면 id 기준으로 1, 2, 3, 4, 5, 6 보이죠? 근데 뭐 바뀐 건 없죠. 왜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ASC랑 뭐 DESC 나오면서 테이블 구조 할 때 뭐 내림 차순, 오름 차순 한다고 했죠. 디센딩, 어센딩 얘기했잖아요. 디센딩, SC구나. 오름 차순, 내림 차순. 그래서 뭐 이거 ASC라고 해서 오름 차순으로 보겠다. 아이디를 해줘도 똑같죠? 이거 없어도 똑같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오름 차순인 ASC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디폴트. 대신에 이제 ASC 되면 DSC라고 쓰면 6부터 큰 순서부터 작아지죠. 그러면 이제 DESC가 디폴트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름차순으로 쓰겠다 라고 하면은 뭐 ASC 안 써도 돼요. 지금은 이제 높은 것부터 시작하니까 내림차순이었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이 3개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ID 기준이 아니라 히트잖아요. 조회수 기준이니까 일단. 근데 가장 많은 것부터 3개니까
내림차순이어야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3개 보여줘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3 걸어주면 많은 거 순서대로 3개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원래 존재하던 테이블이 변형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보여줄 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썼다고 해서 아티클 테이블이 진짜로 이렇게 바뀌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작성자명이 홍길로 시작하는 거. 홍길로 시작하는 게시물만 보여주래요. 원모로 시작하는. 근데 작성자명이면 컬럼이 뭘까요? 닉네임이죠. 여기 닉네임인데, 여기도 뭐 한 번에 가지 말고 천천히 가봅시다. 홍길동. 이렇게. 그 전에 이 셀렉트 올 프롬 아티클만 실행하면 이 상태로 나와요. 근데 홍길동이 쓴 글은 4번, 5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홍길동이 쓴 글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홍길로 시작하는 거니까 이걸 like를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홍길동 이렇게 하지 말고 like 홍길 이렇게. 그러면 홍길순까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보시면 이게 홍길순이나 뭐 홍길동 있으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닉네임은 홍길동이거나 홍길순이거나 이래도 이렇게 나오죠. 홍길로 시작하는 경우는 2가지만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야, 우리가 테이블에서 전체 조회했을 때 홍길로 시작하는 애가 2명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잖아요. 만약에 데이터가 되게 많아가지고 좀 막 이름이 홍길은, 홍길금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좀 귀찮겠죠? 왜냐면 5어를 써가지고 존재하는 수만큼 닉네임은 홍길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니까, 다 쓸 때까지 이런 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인해서 홍길동 홍길은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홍길순 홍길은 이런 식으로 다 써도 됩니다. 여기다. 아니, 이게 아니지. 근데 이렇게 쓸 때는 있는 것만 써야 돼요. 아까는 5어였으니까 써도 상관없는데, 신텍스 에러? 이건가? 이거네요.
이거는 안에 있는 요소라면이라는 뜻이에요. 리스트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리스트. 그래서 내부에 있는 요소면 보여줘 라는 거예요. 순회 가능한 요소. 근데 뭐 이것도 한계는 있죠. 왜냐면 여기에다가 이름을 좀 계속 쭈르륵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like라는 걸 썼고요. 이래도 잘 나옵니다. 홍길로 시작하는 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만약에 홍길이 아니라 임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임꺽정만 나오죠. 이게 시작하는 경우인 거고, 아니면 홍길동이 쓴 글을 보려고 하는데, 뭐 앞 글자가 기억이 안 나요. 성이 기억 안 나고, 동으로 끝난다는 것만 기억난다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홍길동만 나오잖아.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길 앞뒤로 보시면은 퍼센트가 붙어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나오는 문자를 포함하는 경우예요. 이걸 포함하고 있다면 이걸 포함하고 있는 닉네임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 홍길동이랑 홍길순밖에 없죠. 다른 건 길이 없잖아요. 아니면 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건 동만 나오죠. 어쨌든 포함이니까 뭐 끝나는 거 시작하는 거 그거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중간에 들어가 있냐, 이거 해당 글자가 뭐 들어있냐, 포함하고 있냐 라는 뜻이에요. 뭐 이런 조건이 만족한다면 보여주겠죠. 다음에는 12 이상 55 이하인 것만 보여주는 거. 이것도 뭐 일단 보여주는 거니까 셀렉트 한번 해보고. 근데 이제 조회수니까 히트가 10 이상, 그리고 엔드 55 이하. 잘 되죠? 10 이상 55 이하인 거는 이거 3개밖에 없잖아요. 3개 잘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보자면 무명이 아니고 무명이 아니고요. 무명이 아니고니까 조건이 좀 달라졌죠. 무명이 아니어야 돼요, 작성자가. 그리고 조회수가 50 이하. 조회수가 50 이하예요. 그러면 무명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선은 작성자여야 되니까 닉네임이겠죠. 닉네임 부분에서 무명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아니다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도 써도 됩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50 이하니까 0. 무명이 아닌 거 보여주죠. 그리고 조회수가 50인 거, 50 이하인 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니다는 not의 의미예요. 부정 또는 반전. 두 가지 조건을 묶었는데 마지막 문제는 뭐냐면 5어죠. 5어. 조회수가 55 이상인 거. 이거나니까 5어라고만 써주면 됩니다. 이 부분 그리고 이거나니까 일단 아니다는 없애야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무명이거나 조회수가 55 이상인 거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해도 5어일 경우는 잘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다음 내용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